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1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워싱턴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퍼레이드를 보면서 새벽을 설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미국이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 일찍 8시 20분, 오전 8시 20분에 헬리콥터를 타고 앤드류 공군기지로 가서 거기서 에어포스 1에 갈아타고 플로리다로 떠난 직후에 있었던 취임식. 그건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욱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는 이런 반문명적인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를 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백악관에는 그 전에 가게 돼 있는 게 관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취임 관례는 신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이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모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자동차를 타고, 옛날은 마차였겠죠. 같은 자동차를 타고 식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빈 백악관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백악관 앞에 있는 큰 대로를 펜실베니아 애비뉴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애비뉴 그까지 와서 비스트라고 불리는 그 경호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걸어갔습니다. 그 부인하고 일단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양쪽에 주로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하고 하니까 이 걸어가던 바이든이 그분이 이게 조깅을 잘하는 모양이죠. 조깅을 하듯이 조금 뛰어서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돌아가면서 드디어 백악관 문을 열고 현관에 딱 서가지고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오늘만 한 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Executive Order, 대통령 명령이죠. 대통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몇 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고립주의 정책을 아주 타파하는, 첫째,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간다.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다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국의 공공건물에서는, 공공건물입니다. 뭐 집에서는 아니죠. 공공건물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마스크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차이를 상징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트럼프를 따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밀집 대형으로 뭉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약 40만 명에 육박하게 됐는데 마스크만 썼다면은 20만 명 정도는 줄였을 거라고 합니다. 20만 명. 마스크가 사실 제2의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20만 명이 더 죽었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저녁에는,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는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 앞에서 콘서트가 있었고, 여기서는 톰 행크스가
이 사회를 봤습니다. 거기 나가서도 아주 감동적인 짤막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에서 링컨과 관련된 링컨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장소가 또 링컨 메모리얼 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링컨을 역사 속에서 살려가지고 링컨이 했던 일은 남북 전쟁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 암살돼서 죽었는데, 그 링컨의 유지를 살려가지고, 링컨도 공화당입니다. 유지를 살려가지고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링컨 또 어떤 소년이죠. 소년은 이 사람 또 소년이 말더듬이였어요. 말더듬이를 고친 소년이 바이든이 말더듬이였거든요. 그러다가 피난 노력을 해서 고쳤는데, 이 소년도 그 바이든의 이 모범을 따라서 말더듬이를 고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의 근사한 취임 연설을 또 일부를 인용하기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미국, America the Beautiful. 그렇지 않아도 미국 아름다운 미자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미자를 쓰잖아요. 미국처럼 국토가 사실 아름다운 나라가 세계에 없죠. 가장 아름다운 나라,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노래는 제2의 국가로 불리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저는 한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 두 달 전, 그러니까 3월 9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3월 9일 선거를 잘 하면은 2022년 5월 10일의 대한민국의 모습도 제가 새벽에 본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서 일어날 일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도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화하는 그 과정을 벤치마킹 하면은 그대로 한국에서 문재인 세력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즉 문재인과 트럼프는 정치적 스타일은 다르지만 정치적 행위는 90%가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같으냐? 제일 중요한 게 선동입니다. 선동, 거짓말 하는데 같습니다. 선동과 거짓말, 그리고 무례한 거. 오늘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막말에 의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세월호 사찰은 그 죄가 안 된다. 그럼 세월호 사찰이 죄가 된다고 예단을 해가지고 수사를 지시했던 문재인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예의의 문제죠. 이 선동하는 사람은 예의가 없습니다. 특히 음모론을 선동하는 사람은 이 선동, 거짓말, 문재인의 중요한 정책은 다 거짓말에서 출발합니다. 탈원전 정책도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데도 가장 위험하다는 엉터리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거짓 선동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무시해버리고 수십조, 아니 수백조의 국가 이익을 날려버리는 국고손실이죠. 이게 국고손실입니다. 국고손실. 이게 국고손실입니다. 이게 국고손실죄가 될지 안 될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계 관리자냐 하는 걸 가지고 다퉈야 될 건데, 지금 역대 국정원장을 국고손실죄로 모는 그런 법률기술자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이 탈원전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형사적으로 문재인 씨에게 추궁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트럼프 이 선동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선동에 이겼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선동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이걸 잘 따져봐야죠. 트럼프의 선동은 주로 트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횟수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의 거짓말을 하고, 어떤 때는 한 10분 이야기하는데 거의 거짓말이 10개 이상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거짓말을 대통령이 하니까 이게 다 뉴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뺨 맞겠지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계속 되풀이하니까 이게 하나의 사실로 굳어져 가지고 일종의 대안적 사실, 대안적 사실이라는 것은 말이 좋은 거지, 트럼프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갯벨스 이론이 그냥 한국과 트럼프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라.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라. 그리고 거짓말 메시지는 간단할수록 좋다. 간단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그게 사실로 굳어진다. 그 뒤에 권력이 있으면 더 그렇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공병호나 신인균 유의 사람들이 욕해 맞지 않는 주류 언론이 살아 있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이 AP 통신, 로이터 통신, 트럼프가 거짓말하면 반드시 팩트 체킹을 했습니다. 그 건수가 한 10,000건 넘습니다. 일일이 사사건건 다 팩트 체킹을 해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왜곡이야, 이건 근거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그게 결국은 트럼프를 잡은 겁니다. 잽을 많이, 권투에서 잽을 많이 맞으면 나중에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KO됩니다. 결정적 한 방보다는 팩트 체킹을 철저하게 하다가 이게 결국은 트럼프의 거짓말을 뒤집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후보를 냈죠.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냈습니다. 샌더스 같은 후보를 냈으면 이번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처럼 무례하고 거짓말쟁이, 그리고 기업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했던 사람과, 나이는 트럼프보다 많지만은 조 바이든, 젠틀맨,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 상원에서 30여 년 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흑인 대통령을 잘 모셨던 사람,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여러 불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한 사람, 본인도 생사를 오가는 큰 병을 앓고 극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은 거죠.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가 결국 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 세력은 무례합니다. 문재인 세력을 이기려면은 자유진영이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세력은 무례하더라도 자유진영 세력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낙선시켰느냐? 보통은 재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왜 낙선시켰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 플러스 무례하다는 겁니다. 행동이 무례하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디선시가 없다는 겁니다. 디선시. 트럼프 당신 예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바이든은 예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 예의가 있습니까? 이해찬 씨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추미애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최강욱이라는 사람 그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조국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걸 따지는 우리 자유진영 사람들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똑같다. 무례하는 거는 뭐 자유진영 사람이나 뭐 좌파나 똑같다 하면 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예의를 회복할 거냐? 예의를 회복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진실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은 다 사람이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요새 우파를 사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유튜브인데 제일 무례한 자들이 누굽니까? 음모론자들 아닙니까? 음모론자들. 4.15 총선에서 졌으면은 깨끗하게 반성을 해야지 투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음모론을 펼치고 그게 동조하지 않으면은 욕을 하고 이번에는 또 그 사람들이 몽땅 트럼프 광팬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억울하게 졌다고 말도 아닌 동영상을 올리고 글 쓰고 집회하고 이러면은 문재인 세력보다 더 무리한 것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이번 바이든 시대가 열린 것의 큰 중요성은 투표율입니다. 바이든은 8천만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 또한 졌지만은 7천만 표 받았습니다. 역대 패배자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투표율 경쟁이었습니다. 이 투표율 경쟁에서 트럼프가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우편 사전 투표는 불안하니까 당일 투표를 하라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 즉 사전 투표로 몰려갔습니다. 우편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개표를 하니까 우편 투표함이 나중에 개봉되니까 지고 있던 바이든이 극적으로 역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광팬들이 이게 컴퓨터 부정이다. 전산 시스템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들고 일어난 건데 그것도 어떻게 한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투표율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바이든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 이번 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그리고 2022년 3월 9일의 선거에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쪽이 이기는데 이 음모론자들이 지금 사전투표 하지 말자, 사전투표 없애자 하면서 투표 불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자고 하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은 투표 해봤자 도둑 맞는다, 안 갑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조직 동원이 훨씬 쉬운 여당이 이기는 거죠. 지금 우파를 사칭하는 자들 중에서 이 음모론자들이 문재인 세력 계속 집권하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가장 용감하게 싸운다고 자기를 속이지만은 완전히 투표율을 낮춰가지고 문재인이 미는 사람이 서울시장도 되고 대통령 선거 되라고 자꾸 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정상화된 민주주의 힘으로 결국 이긴 겁니다. 바이든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라는 문장을 취임사의 첫 문장에 놓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 연설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종국에 가서는 선의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만든 법치,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법치가 있고 한국의 위대한 선각자들이 만든 좋은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이룩한 이 자유의 힘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자유의 힘을 동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입니다. 어느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대세를 뒤집지 못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그 행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대동단결 해야 됩니다. 대동단결. 그리고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더냐 그거 쓸데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관 지낸 사람도 쓰레기 주워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분진 합격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정 방식은 다르지만 마지막에 올해는 4월 7일 2020년에는 3월 9일 한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분진 합격이 되는 거죠. 다르게 나가다가도 한 점을 향해서, 즉 보수 단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단일화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 단일화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이 모범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